여러분, 여기 최근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학교에서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맙다며 사연을 보내주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16살 에밀리 로저스예요. 아직 학생이에요. 제 인생이 무너졌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제 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날 교실에 앉아 있었고 시계를 보며 주말을 생각하며 멍하게 있었죠. 엄마랑 할로윈 의상을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 뒤에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자고 물어볼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에밀리, 교무실로 가야 해.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교무실에 가보니 아빠가 서 있었어요. 눈이 붉고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예. 아빠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사고가 났어. 엄마가 살아남지 못했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엄마, 제 가장 친한 친구,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아무 기억도 없어요. 장례식, 거의 모르는 친척들의 포옹들, 그 어느 것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깨지 않았어요. 이게 제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엄마 없는 현실. 아빠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빠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듦을 이기기 위해서 더 긴 시간 일을 하시기 시작했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있어도 거의 말을 안 했고 집안의 정적이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였습니다. 학교는 고문 같았어요. 집중이 안 되고 성적도 점점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에밀리는 이제 너무 분위기를 가라앉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잊는 건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잊으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설상가상으로 나츠메라는 애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원래도 좀 못됐는데 이제는 제가 약해진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어휴. 에밀리, 나츠메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어제 입었던 셔츠 또 입었어? 세탁 좀 해. 안 해? 사실 안 했어요. 아빠는 장도 잘 안 보러 가셨고 세탁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저도 신경 쓸 힘이 없었고요. 그런데 나츠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슬픔에 미쳐버렸다. 약에 손댔다. 엄마가 저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말까지 퍼뜨렸어요. 그 소문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나츠메한테 소리치고 싶었어요. 내가 겪고 있는 걸 알기나 하냐고요.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제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언젠가는 밝게 빛나던 제 세상이 이젠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원래는 학교를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우리 집 강아지랑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풀어주던 그 한 사람. 엄마는 이제 없으니까요. 엄마가 사고를 당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악몽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를 찾았죠. 하지만 엄마는 거기 없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옷장 바닥에 앉아 엄마의 낡은 스웨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스웨터들에 얼굴을 묻고 엄마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크게 울었어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지난 몇 달과는 달랐어요. 몸을 들썩이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그 삶을 위해 울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예전의 저를 위해 울었어요. 눈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움은 이미 오고 있었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다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비가 오던 어느 오후, 저는 방에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엔 아빠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리자 마지못해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죠. 수진 이모?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곳에 이모가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그 익숙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요. 한국에서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를 만나러 반대편 지구에서 날아온 거였어요. 에밀리, 얘야, 이모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장례식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수진 이모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바람처럼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집엔 빛과 공기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몇 달 동안 방치된 집이 그녀의 손길에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집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모가 한국 음식을 한 상 차리셨거든요. 불고기, 김치,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까지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어요. 에밀리, 이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너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살길 원치 않았을 거야. 너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속으로는 이모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강해지라고 하셨고 어려움에 맞서라고 하셨죠.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모는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일으켜 세워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에게도 당당히 맞서주셨어요. 그녀의 강인함과 인내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이모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외로웠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 자신과 내 주변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웠어. 너도 그 힘이 있단다, 에밀리.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처럼 나도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어두운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이모의 농담에 웃음이 나오고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즐거워지고 매일 산책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어느 저녁 이모와 함께 해질녘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이모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나 너한테 깜짝 선물이 하나 있단다. 하지만 내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거야. 몇 달 동안 무기력했던 제가 갑자기 다음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대체 그 선물이 뭘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모는 우리 집에 다시 질서를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되찾아 주셨어요.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기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깜짝 선물은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모인 수진 이모가 하얀 털뭉치를 안고 문을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형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움직이더니 작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에밀리,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진돌이야. 저는 그 강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동안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큰 검은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는 걸 보니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얘는 진돗개야. 이모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품종이지. 아주 충직하고 용감해. 이모는 진돌이를 제 팔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어요. 강아지는 너무 작고 따뜻했고 그 털은 제가 만져본 것 중에 가장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었어요. 오로지 이 작은 생명체가 나를 완전히 믿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이모를 올려다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이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아, 에밀리. 너와 진돌이는 함께 배우면 돼. 진돌이를 돌보는 건 너에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줄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진돌이는 너에게 사랑과 위로를 줄 거야. 며칠 지나면서
이모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진돌이는 내가 먹이를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놀아줘야 했어요. 처음엔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진돌이는 정말 에너지가 넘쳤어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장난감들을 쫓고 온갖 말썽을 부렸죠. 그가 장난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매일 아침 진돌이는 제 얼굴을 핥으면서 저를 깨웠어요. 저는 투덜거리며 다시 자려고 했지만 얘는 참 끈질기더라고요. 결국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고 신선한 공기와 운동 덕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무시했던 주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나무들, 이웃들의 친근한 얼굴들, 맑은 날의 소소한 기쁨 같은 것들이요. 밤이 되면 진돌이는 제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자곤 했어요. 그의 따뜻한 존재는 특히 슬픔이 다시 몰려오는 밤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제 불안과 걱정을 속삭였죠. 그럼 진돌이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자주 웃었고 매일 밖에 나갔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공원에서 만난 다른 강아지 주인들이랑요. 진돌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다리 같은 역할을 했죠. 다들 진돌이를 쓰다듬고 얘기에 대해 물어보니까요. 어느 날 진돌이와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이 저를 집어삼키진 않았어요. 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를 찾았고 그건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작은 하얀 강아지 덕분이었어요. 그가 제 인생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그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진돌이가 제 옆에서 몸을 말고 잘 때 저는 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라고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 진돌이는 제 볼을 핥으며 난 언제나 내 곁에 있어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 진돌이가 제 곁에 있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이자 보호자 그리고 작은 털북숭이 치료사였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악몽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 청명한 가을 오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진돌이와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 중이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공기에는 사과와 장작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진돌이는 행복하게 제 옆을 따라오면서 하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바로 나츠메, 저를 괴롭히던 애였어요. 나츠메가 큰 점원 셰퍼드, 신바와 산책하는 모습에 속이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당당히 들었어요. 이제 나츠메는 저를 해칠 수 없어요. 진돌이가 있고 수진 이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하단다. 나츠메를 지나치려던 그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두 마리의 거대한 핏불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봤을 때 제 피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들의 이빨은 드러나 있었고 아주 사납게 보였어요. 진돌이. 제가 외치며 그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제 용감한 강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진돌이가 제 앞에 뛰어들어 그 두 핏불과 맞섰어요. 그의 털은 곤두섰고 가까이 다가오는 핏불에게 맹렬하게 짖었어요. 평소에 장난스럽던 우리 강아지가 순식간에 용감한 수호자로 변한 거예요. 그 후로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핏불 중 한 마리가 진돌이에게 덤벼들었어요. 그 둘은 이빨과 털이 얽힌 채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서 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진돌이가 그렇게 큰 개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돌이는 대단했어요. 그는 핏불들의 다리를 피하고 공격했어요. 잠깐 동안 진돌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나츠메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핏불이 신발을 덮쳤어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그 핏불을 향해 휘둘렀어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핏불은 저를 쳐다보았고 눈은 광기가 가득했어요. 입에서는 침이 흘렀고 저는 뒤로 물러나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도대체 도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그때 진돌이가 아픔에 찢어지는 소리를 냈어요. 핏불 중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안 돼. 제가 외쳤어요. 진돌이가 다쳤어요.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를 공원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다시 휘둘렀지만 핏불들은 너무 강했어요. 그들은 계속 덤벼들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어요.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진돌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진돌이는 제 전부였거든요. 그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요.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핏불들은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잠시 멈췄고 그 사이 경찰 2명이 달려와 개들을 제압했어요. 저는 진돌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저는 피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안았어요. 괜찮아. 제가 속삭였어요.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널 너무 사랑해. 경찰이 핏불들을 처리하고 동물통제센터에 연락하는 동안 나츠메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강아지가 쌤배도 구해줬어. 저는 말할 힘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진돌이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제 작은 강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 후 몇 시간은 흐릿했어요. 경찰은 진술을 받아갔고 수의사가 진돌이와 신발을 살폈어요. 수진 이모가 도착해 저를 꼭 껴안으며 진돌이의 용기를 칭찬해줬어요. 진돌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날 있었던 일만 계속 생각했어요. 진돌이는 너무나도 용감했고 충성스러웠어요. 그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진돌이는 단순히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제 작은 강아지가 그렇게 거대한 핏불들에게 맞섰다면 저도 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어요. 진돌이가 제 옆에 있으면 저도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돌이가 제 무릎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넌 내 영웅이야. 저는 동물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공원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공격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사나운 핏불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진돌이가 용감하게 그들을 막아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진돌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렸던 그 순간이요. 지금은 진돌이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몇 시간은 지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드디어 수의사가 나왔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에밀리, 진돌이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제가 그를 볼 수 있을까요? 라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진돌이의 방으로 데려다 줬어요. 거기 제 작은 영웅, 진돌이가 부드러운 담요 위에 누워 있었죠. 그의 하얀 털은 아직도 군데군데 말라붙은 피로 엉켜 있었고 왼쪽 뒷다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서자 진돌이의 꼬리가 약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안녕, 친구. 저는 감정에 목이 메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용감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수의사는 진돌이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설명했어요.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예전처럼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그래도 진돌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제겐 가장 중요했어요. 진돌이의 용맹한 행동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진돌이에게 선물을 주고 저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해줬어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웃들조차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강아지 간식을 주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외면하던 반 친구들마저 위로의 카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느 날은 지역 뉴스팀이 저희 집 앞에 왔어요. 기자가 진돌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척 긴장했어요. 주목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돌이와 그가 어떻게 저를 구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부심과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진돌이는 그냥 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저는 기자에게 말했어요. 진돌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엄마를 잃고 나서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돌이가 저에게 세상에는 여전히 사랑과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는 그날 밤 뉴스로 방영되었고 갑자기 진돌이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저희를 알아보고 진돌이를 쓰다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가끔은 그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포틀랜드에 있는 한인 사회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준 거였어요. 그들은 진돌이를 그들의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로 봤어요. 한국에서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진돗개의 대표로 여긴 거죠. 그들은 진돌이의 치료비를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진돗개와 겪었던 경험들을 저와 나눠줬어요. 진돌이가 천천히 회복하는 동안 저 역시 제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를 짓누르던 어두운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는 더 강해졌고 매일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진돌이와 저는 뒷마당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리? 그 목소리는 저를 괴롭히던 나침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아이였죠.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또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할 것 같아 준비를 했죠. 하지만 나침애는 오히려 긴장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공원에서 신발을 구해줘서 진돌이에게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어. 저는 놀랐어요. 나츠메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가 진돌이를 어색하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감한 개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진돌이는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제 옆에 몸을 말고 누웠어요. 저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어요. 상실, 고통, 두려움, 그리고 용기, 사랑, 치유, 진돌이. 저는 그의 귀 뒤를 긁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모 수진이 맞았어. 내가 정말 나에게 길을 찾도록 도와줬어. 진돌이는 머리를 들어 제 손을 핥으며 말하는 듯했죠. 너도 나를 도와줬어.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끼며 잠에 들었어요.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 상처는 늘 남아있을 거예요. 진돌이도 이제는 다리를 저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고 치유되고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